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하신 승자 서영교 의원 모시고 소감도 들어보고 또 지금 현재 정치권 돌아가는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핵사이다 서영교입니다. 핵사이다 노영희, 네. 그리고 핵사이다 서영교. 인사이다냐 핵사이다냐. 네. 오늘 아주 의상이 멋져요. 이 스카프에다가 그렇습니까? 색깔에다가 이렇게 딱 맞추신 건가 봐요. 네, 맞췄습니다. 오.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건데 뭐 잘 되려고 하니까 핵사이다에 네. 또 코디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피부도 막 빛이 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아, 예.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화이팅! 네, 자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하셨잖아요. 우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예비 경선 통과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분들이 항상 필요로 할 때 오셨습니다. 네. 그거를 정성스럽게 만나고 지원해드리고 이게 사실 국회의원이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힘을 좀 얻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국회 소상공인 포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만나고 코로나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 제가 법으로 통과시켰거든요. 네. 제가 또 법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서영교법이 또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들을 우리가 도움받았으니 당신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사실은 쭉 연락을 드려봤는데 네. 많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예전에 이렇게 살인하신 살인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으시고 예, 살인범은 끝까지 쫓겠다. 네. 그래서 처벌하겠다. 살인자에겐 공소시효가 있어서 해방되는데 피해자에겐 공소시효가 없이 없죠. 끊임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그 살인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서영교가 네.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뭐 물론 실감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입법 역사상 길이 빛날 일인 것 네, 같아요. 그때 법사위 때 그러더라고요.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이 서영교 의원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살인죄 공소시효는 어느 나라나 있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옛날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반인이라 공부 다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벌써 없어졌고요. 미국도 없어지고. 예, 일본도 1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 폐지합시다 그랬더니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군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랬군요.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네.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법들을 많이 입법하신 걸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최고위원 나가신다 그러니까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신 거겠네요. 뭐 그쪽은 밝힐 수 본선에서 없겠지만. 예비 경선이요? 네, 예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제일 좋은 됐으리라? 성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오. 기대를 해볼고 선전도 그렇게 그다음 본선에도 힘이 좀 그렇죠, 나지 그렇죠.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선거운동의 일환이니까요. 자, 예. 본인은 어쨌든 8분의 후보 중에서 이제 5분이 뽑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에이, 그럼 뭐 당연히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네. 또 좀 생각보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당연히 이런 것은 없고요. 없다, 당연한 건 열심히 해야 없다.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도와주셔야 되고 워낙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점잖게 사실은 제가 19대 때 법사위 4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또 변협의 대변인도 변협에서 하셔서 제가 또, 예. 저희가 또 법 관련한 일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법사위 4년 하고 제가 잘 모르시는데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 특별감찰관 제가 제도 사개특위에서 그나마 성과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갈 수 있게 했는데요. 그랬군요. 그 사람이 이석수, 이 사람이 박근혜와 우병우 주변을 계속 특별 감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최순실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병우의 부정부패를 찾아내게 된 거고요. 그때 이석수 씨. 이석수. 네. 예.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검찰개혁의 선봉에도 섰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우병우의 문제, 최순실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네. 탄핵의 단초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다음에 검찰로부터 또 이제 많이 정부의 또. 언론으로부터 그쪽 언론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사실은
조국 장관만큼 가족들도 난자당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활을 했죠. 네. 무죄 무혐의로 부활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선봉보다는 조금 점잖게 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유명세가 조금 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명세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표를 좀 주시면 네, 네. 제가 기호는 2번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2번. 자, 여성 후보가 고민정 의원하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하고 두 분인데 뭐 5분 안에 여성 의원이 한 분도 없으면 최다 득표한 여성 의원이 되는 거다. 이게 또 있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여성 의원 2분 되겠네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은 뭐 4명 안에 들어가고. 저희를 압도적으로 대합니다. 힘을 좀 그래요? 주시고요. 네.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네. 우선 서영교에게 한 표 딱 찍고 네. 그러니까 무한서 무한서. 무조건 한 표는 서영교 아. 일단 한 표는 서영교. 그래서 우선 처음에 서영교에게 좀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살아온 게 괜찮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그랬죠. 전두환과 맞짱 떠서 물고문도 당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여전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검찰로부터 또 온갖 핍박을 받아서 네. 기소도 당했는데 그것도 다 무죄로 다 무혐의로. 다 털고 네. 무혐의 무죄로 다 털고 검찰에게 오히려 청구서 내가지고 청구 돈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좀 알뜰살뜰. 아니, 돈 많이 썼어요. 그러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우선 일단 서영교 찍어야 된다. 일단 서. 네. 그다음에 무한서. 무조건 한 표는 서영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3선입니다. 실력과 능력, 투쟁력과 능력 네. 겸비한 핵사이다 서영교가 들어가야 윤석열 정부와 권성동과 맞짱 뜨지 않겠는가. 그랬군요. 네. 자, 지리산불 다람쥐님께서 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 보내주셨는데 사실 서영교 의원님은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이 친명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친명계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개파 갈등이 이렇게 되면은 또 좀 너무 이렇게 노골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삼선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뭐 개파 갈등 계속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하실까요? 저는 최고위 당원 되시면. 개파입니다. 네. 그리고 당원 저는 개파? 국민 개파입니다. 네. 당원 개파이고 국민 개파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총괄 상황 실장을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이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에서 저에게 출마해라, 정치해라 라고 해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으로 사실은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엄청나게 공격받을 때 네. 제가 또 선봉에 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총괄 상황 실장 했습니다. 총괄 상황 실장 하다 보니까 네. 대장동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에서 윤석열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윤석열이 부산 저축은행 대출 비리에 비리, 연루되어 그랬죠. 있었고 예. 박영수하고 연루되어 있고 네. 엄청나게 왜 거기서 윤석열이 나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 제가 대장동 공부 행안위원장이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국정감사 제가 진행했습니다. 네. 공부를 다 했어요. 그쵸. 내용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아주 네. 그냥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 법인카드 140차례를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러니 그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법인카드 샌드위치 몇 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로 140차례를 압수수색하고요. 그걸로 공개 속보 냅니다.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수사 들어옵니다. 네. 그 사람이 수사 들어와서 자기를 수사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생명을 끊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강압적인 수사, 이런 여론몰이 수사 이거 없애는 게 검찰 개혁이고 진정한 경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론몰이하고 압수수색한다고 보도 내고 뒤로 작업하고 그 사람 수사하고 이러면서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그런데 참고인을 수사해서 참고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다시 이걸 김기현, 권성동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장풍이라도 주술이라도 써서 그 사람들 목숨을 건드리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런 거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친명 얘기하는데요. 아, 그래서 친명계가 됐군요. 저는 네. 아니 저보고 그렇게 이제 언론이 쓰는 거죠. 저는 국민계파, 당원계파 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젠제님께서 맞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딱 그러는데 뭐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친명이냐 친문이냐 뭐 비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명이냐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예. 아니고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요 얘기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에 대정부 질문인가요? 그때 대장동 사건 났었을 때 경기도 네. 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가 나와가지고 네, 네, 할 국정감사요. 때, 국정감사 때 그때 우리 또 선교 의원이 행안위원장으로서 그렇죠. 예, 그 좀 주도를 하시면서 그때 많은 의혹을 해소했다 또 이런 평도 그렇습니다.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중책을 맡으셨더군요. 네. 경찰국이 내일 출범을 하는데요. 네. 8월 2일 날.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이걸 네. 맡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활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너무 말이 우선 거창한데. 예. 그렇죠. 네. 우선 그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아, 이게 국회 정상화가 아직 안 됐군요. 지금 이제 정상화된 지금은 거죠. 됐지만, 네.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그 교육부 장관 문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5살로 취학 연령을 연령 내린다 그러는데 낮추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70년 동안 교육 그 제도가 되어 있던 것을 네. 단 문제가 많은 며칠 만에 장관 그냥 1호인데 갑자기. 1호가 예. 아니라 제일 문제가 많은 장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정책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교육부 장관도 패싱하고 이 경찰국 설치도 패싱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만들었고 제가 행안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이제 장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선의 진정한 검찰들 네. 장악 안 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나는 윤석열의 부하가 아니야. 그리고 전부 다 치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찰 장악하고 싶어서 수사도 좌우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요. 겁니다. 예. 역사상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경찰이 개입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4.19에서 네. 경찰을 장악 못하게 법을 네네, 바꿉니다. 바꿨죠. 근데 5.16 혁명에 5.16 쿠데타에 박정희가 들어와서 네. 전두환 때까지 또 정부 조직법에 치안을 장악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치안본부 만들어서 국민 다 통제하고 물고문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60항쟁이 일어나면서 네, 89 년까지 갔어요. 경찰을 빼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외청으로 돌아 그런데 그랬죠. 이걸 다시 그때도 이승만하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때는 법이라도 바꿔서 경찰을 장악합니다. 네. 근데 이 정부는 법도 안 바꾸고 시행령을 막. 시행령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한 아.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국민들도 다 아셔서 경찰국 설치는 60% 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찰국을 설치해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네. 경찰을 줄 세우게 하는 거죠.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법상 인사는 경찰청 안에 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이렇게 시행령으로 바꾸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저도 법조인으로서. 제가 그래서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그 진실을 낱낱이 세상에 알리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라 그랬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향한 쿠데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시행령 쿠데타를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단죄도 해야 되고요. 네.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예, 국민이 그 정권을 띄워줬을지 모르겠지만 네. 모두 침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핵사이다를 날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서영거 의원님 당신을 믿습니다. 민주공화국님께서 그러시기도 하고 가을아침님께서는 행안부 장관 탄핵은 야당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기본 책무입니다. 사실 그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번에 뭐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 임명하기도 했고요. 울산경찰청 방문 일정을 공개하면서 경찰국 신설 반발 여론을 조금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경찰 인사번복 논란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안 정책관으로 파견됐던 경무관 이 사람을 지금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켰는데요. 하면서 하는 말이 경찰국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게 저는 타당한 말인지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양심에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에 걸린다? 누구 네, 양심에 걸립니까? 이상민 장관 양심에 걸려야 됩니다. 근데 네, 네. 하는 일 보면 양심에 걸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갖고 그게 좀 양심의 가치를 안 느낄 것 같다? 양심의 네. 가치를 느껴야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극성이지 않습니까? 네. 경제 위기 너무나 위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네, 많습니다. 맞아요. 이걸 살피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울산에 갔으면 울산에 그 주민들을 만나서 울산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요. 네. 울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울산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네. 그런 곳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요. 저희 행안부 장관이 갈 곳이 아닙니다. 경찰청장에게 또한 그 살피게 하는 것이 맞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인사한다고 하는 시점에 울산경찰청 내려가면 줄 세우기밖에 더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눈도장 찍으려고 또 올 수도 있겠죠. 눈도장 네. 찍으라 이러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내가 거군요. 왔다 가면 이러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매지 마라 이러는 건데 대놓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밀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투명 네. 인사한다고. 네. 그럼 투명하게 내놓으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투명 인사한다고. 뭘 투명하게 합니까? 자기만 알고 하는 인사처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조직법상 이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네. 모든 인사를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게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 추천을 인사수석실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비서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일이니까. 대통령 네, 일이니까요. 그 일을 하라고 법무부 보는 거죠. 장관은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에 인사를 위임받았다고요? 그럼 국방부 것도 위임받으면 국방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회계와 망측한 논리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체계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반인 맞죠. 겁니다. 네. 그런데 투명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는 투명하게 해서 인사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하는 겁니까? 보호하고 또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인사입니다. 그럼요. 보안 그렇지만 지켜야죠. 거기에 있는 그 경찰 인사는요. 경찰청 안에 보안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 경찰 인사위원회가 따로 꾸려져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서 하는 일을 왜 경찰국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의 밀실 아니 거기에는 인사기획비서관 없습니까? 인사수석실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네. 정부조직법상 맞는데 왜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의원님께서 또 폭탄 발언하셨어요. 네. 행안부 장관 탄핵시켜야 되니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하고 내가 힘을 합치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로 탄핵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도 네. 정상화하지 않고. 그래요. 예. 이러면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인 거죠. 그리고 정부조직법 자체, 헌법 6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을 설치하고 국을 설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법률에 따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법률에 따라야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왜? 치안본부에서 그 험악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률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반했으면 탄핵 대상이 되는 거죠. 네. 해임할 수 있다. 해임 결의할 수 있다. 그걸 해야지 되는 거죠. 우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처분도 해야 된다. 효력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이것은 법을 위반해서 넘긴 거기 때문에 안 돼요라고 네. 의견을 또 낼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 이것은 국회가 해야 될 기본 임무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정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의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이분도 100번을 물어도 이건 탄핵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됐다 이 부분에 하시는 대해서는 얘기하죠. 그쪽에서 재환이 왔고 권은희 의원 쪽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 걸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20% 지지율이 나왔어요. 28%, 네. 30%대가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또 사퇴까지 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윤핵관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이 28%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우리는 더 많이 쇄신하고 혁신해 나가야 돼. 그리고 민생 속에서 호흡해야 돼. 이게 저희들의 자세입니다. 네. 그리고 일정 부분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또 잘해야 국민이 덜 힘들어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떨어져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더 생각합니다.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마지노선일 땐 변해야지 마지노선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긍정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 제일 클까요? 본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본인입니다. 네. 본부장 비리 1. 본인이고요. 네. 두 번째 부인. 네. 어떻게 그렇게 비싼 목걸이를 하고 거기를 가서 그동안 뭐 슬리퍼 신고 나오고 이건 또 뭐고요.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특이하고요. 부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네, 거기 네. 한동훈 처음엔 말을 따박따박해서 한동훈이 말을 잘하나 봐 이랬는데 그 논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몰래 밀실에서 민정수석실은 정부조직법상 하게 되어 있는 기본 그렇죠. 일입니다. 네. 근데 마치 국민이 거기서 했던 걸 우리가 모르니까 마치 밀실 아니 그러면 인사를 다 국민에게 공개해놓고 다 하는 하는 건 겁니까? 아니죠. 보완하고 검증하고 이제 괜찮은 사람 추천하면 그때 공개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알게 된 거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게 이게 아니구나. 이상민 장관이 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경찰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압박하는구나. 거기다가 권성동 아니 원내대표로서도 이상했는데 비대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그 직무대행 열심히 맡아서. 한 예. 직무대행까지 맡아서 열심히 한 이준석 잘못했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토사구팽으로 날리고 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네. 걸 국민들이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위원 되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지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우선 민주당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은 법사위 또 행안위 내놓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그랬군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계속 떼쓰는 어떻게 여당이 때를 씁니까? 네. 근데 그것이 자신들이 인사를 패싱하려고 하고 또 경찰국이나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이런 걸 다 패싱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타깝지만 그것을 내놓으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이 세상에 낱낱이 그것을 공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니 국회에서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민생이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 실천단 꾸려서 이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하경 단장님 중심으로 네. 민생 곳곳에 고금리의 현장, 거제의 그 노동자들의 현장 네. 곳곳을 다니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상설화된 민생
실천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네. 이 부분에서 오직 민생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민생 법안을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많이 통과시킨 1등 국회의원입니다. 실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생특위 만들고 민생 실천단 더 활동하게 해서 민생 입법해서 민생으로 국민을 내 경제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도부 다시 이제 구성되면 네. 제가 핵심 지도부가 되어서 민생은 민생대로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확실하게 야무지게 싸우는 강한 여전사가 또 되어서 네. 투쟁력 100, 실력 100으로 경제도 살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도 가져오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민생 실천당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이 민생 그렇게 변해야 실천 된다. 특별위원회. 그리고 네. 민생 실천 특별위원회도 만들겠다. 네, 네. 얘기하셨어요. 뭐 얘기만 들어도 그냥 정말 변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민생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당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최고위원 되시면 이제 그런 걸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길 테니까 많이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딱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숨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 제가 막아내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과거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겨낸 저 서영교 24살의 여대생이 전두환과 맞짱 떠서 이겼습니다. 더한 쿠데타, 시행령 쿠데타, 그리고 장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확실히 싸우는 여전사, 그리고 민생 입법, 민생 정책으로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는 선봉장 찐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